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72회, 제 72회 심화 시험을 치고 운이 좋게 이제 1급을 얻게 되어서 그 얻게 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공부방법이 조금 집중력이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도파민에 미쳐 있는 사람들에게 꽤나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책상에 뭔가 많이 두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제가 1급을 얻을 수 있게 해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저만의 꿀팁, 저 같은 공부 습관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꿀팁을 조금 나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꿀팁을 제가 적어왔거든요. 이렇게 나름 꿀팁, 공부법, 공부팁 이렇게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약 한 달을 투자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자격증을 촉박하게 준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사실은 좋아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했을 당시에는 인턴을 하고 있어서 인턴이 6시 근무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6시 이후에 6시부터 한 6시부터 8시까지는 밥 먹고 쉬고 뭐 유튜브 보고 그랬고, 사실 9시까지 유튜브 봤던 것 같아요. 9시까지 밥 먹고 유튜브 보고 9시부터 한 11시까지 학교 도서관에 가서 2시간 딱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넉넉하게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우선 제 공부 방법은 총 5단계로 나뉩니다. 5단계.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했냐, 일단은 제가 너무 무지한 상태였어요. 제 베이스는 어떤 상태였느냐,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는 삼국시대밖에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정말 삼국시대밖에 몰랐어요. 야, 백제왕 말해봐, 고구려 왕 한 명 말해봐, 신라왕 한 명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 한 명을 선뜻 얘기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선사시대는 거의 뭐 빠삭하다, 거의 뭐 선사시대의 선사 선생님 정도, 뭐 단기 알바가 있다면 선사 선생님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 우선 최태성 선생님의 신화 한국사 40강을 전부 듣습니다. 전부.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선사시대를 강의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단서로 해주시면 제가 그 밑에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똑같이 써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똑같이 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읽냐? 안 읽어요. 저는 그냥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강의를 들으면서 졸지 않는다가 제 목표였어요. 강의 틀어놓고 하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1강 했고 2강 이렇게 필기하고 2강 3강 이렇게 필기하고, 네? 3강 이렇게 필기하고, 다음 강도 그냥 수업하구나, 필기한다, 그냥 필기해버리고, 필기해버리고, 다음 강에 5강도 필기, 6강도 필기, 이렇게 정말 필기만 했습니다. 필기만 했고, 뭐 이런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렇게 꼼꼼히 적혀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보세요. 시간이 되면 보시는데 사실 이게 저는 머릿속에 깊게 남진 않더라고요, 이거 읽는다고.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강의 들을 때만 딱 그 받아쓰기용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받아쓰기용 책.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40강을 틀어놓고 1강부터 40강 다 듣는데 그걸 받아쓰면서 필기를 한다 정도예요. 그리고 그 필기를 다시 본다,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본다, 그냥 필기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아웃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때 40강 듣는 동안 필기하고 끝입니다. 약간 아예 안 봐요. 저는 때 필기하고 아예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들었으면 머리 남는 사실이 없거든요. 그냥 필기를 제가 받아쓰기만 한다고 했잖아요. 필기만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 2단계에서는 블로그에 되게 좋은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에서 강의 자료를 인쇄해서 읽습니다. 이거를 그냥 읽습니다. 오직 읽습니다. 암기 아닙니다.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재밌는 부분 아니면 좀 빨간색 줄친 부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동그랗게 치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읽습니다. 뒷필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구나, 이런 사실이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블로그를 이 종이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 2단계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 2단계는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밖에서 버스 타시거나 지하철 타시잖아요.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갈 때 이거 그냥 가방 쑤셔놓으세요. 종이니까 쑤셔놓고 가방에 쑤셔놓고 이거 버스 타시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실 때 그냥 다 봅니다. 아니면 또 친구분이 좀 늦게 오시면 오케이, 늦게 와 이러고 늦게 오는 동안 나는 공부를 한다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친구도 전화 주시고, 오케이? 그렇죠? 이 블로그에 되게 많은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블로그 제가 블로그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블로그 제목은 한능검 이것만 읽으면 반절은 맞는다거든요. 총 5까지 있습니다. 1, 2, 3, 4, 5장까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1장 이외에 뭐 문화유산이나 시각자들 그런 거는 다 읽으시면 좋지만 사실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는 사실 이 5장까지만 읽어도 머릿속에는 한 70%가 남는다라고 딱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장까지 있는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 종이를 정말 달달달 암기하신다면 3급은 그냥 거뜬하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반절이 아니고 오히려 60점, 50점이나 60점까지 이것만 읽으면 총 5장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말 얇거든요. 많잖아요. 한 장 정도, 한 챕터당 한 5장, 6장 정도 들어있는데 총 그러니까 한 25장 정도 있죠.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고 그냥 이것도 일단 읽어놓고 이건 버리면 안 돼요. 일단 이건 읽어놓습니다. 이거 읽어놓고 이제 다음 단계 뭐냐? 그럼 이제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이 친구가 머릿속에 몇 개 있을 겁니다. 몇 개. 그러면 지금까지 암기를 제대로 안 했죠. 왜냐면 읽어만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읽기만 하더라도 약간의 암기 효과가 있다. 그래서 10개를 봤으면 한 3개 정도는 기억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이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일 때 뭘 하냐? 3단계입니다. 3단계 뭐냐? 3단계는 이제 이 연표가 있거든요. 연표가 어디 있느냐? 선생님들께서 이 책 한번 책 사실 때 이 연표도 같이 딸려오거든요. 이렇게 안에 딸려와요. 딸려옵니다. 딸려오는 연표를 뺍니다. 빼서 이 친구를 3단계 뺐습니다. 근데 연표랑 같이 이제 문화유산 이게 오거든요. 근데 오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화유산이랑 이제 지도가 너무 좋은 자료예요. 너무 좋은 자료인데 제 치명적인 약점이 지리에 약하다는 점이에요. 제 본가와 서울 지리만 조금 알지 그 이외의 지리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리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좋지만 이 친구는 버립니다. 버리고 대신 이 연표 친구를 3단계에서 활용합니다. 연표 친구를 어떻게 활용하냐? 연표를 보는 게 왜 좋냐고 여쭤보신다면, 그 책에는 나와 있지 않는, 각 시대마다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왕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막 유명한 왕들, 막 광개토대왕, 소설왕 이런 왕들 말고 가까이 보시면 익숙치 않은 왕들. 그때 이 연표를 쭉 보면서 사이사이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는지 살짝 훑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앞서 저희가 공부했던 게 이 책과 이 블로그 자료잖아요. 블로그 자료에서 써 있는 내용 중에서 겹치는 내용. 이 블로그 내용에서 이렇게 빨간 색깔 줄이 쳐져 있는 내용 같은 경우, 그리고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이렇게 주황 색깔 형광펜이나 어떤 좋아하시는 형광펜색으로 줄을 칩니다. 줄을 치면서 이거를 쫙 한번 읽으면 뭐가 되나? 3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앞에 2회독이 끝났으니까 이거까지 줄 치면서 한번 쑥 훑어보면 3회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표를 왜 활용해야 되느냐? 한눈에 싹 보여요. 한눈에 싹 보입니다.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표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되어 있는 거로는,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거로는 한눈에, 그리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표에다가 몰랐던 사실들, 아니면 이제 블로그 자료에 적혀있던 부분 중에서 빠져있는 내용,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셨으면 암기는 나름 많이 되셨을 거예요. 한 50%. 10문제 중에서 한 5문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3단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인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뭘 하느냐?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는 뭐냐? 7일의 기적. 최태성 선생님의 7일의 기적을 듣습니다. 7일의 기적은 또 필기하면 듣습니다. 대신 7일의 기적 책은 사지 않습니다. 공책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부분 따로 듣습니다. 7일의 기적은 한 강의당 길면 20분, 짧으면 막 5분, 8분 정도 강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필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필기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완전히 딱 잡으실 수 있어요. 총 4과정을 붙었습니다. 총 4과정. 지금까지 했던 거 살짝 요약드리자면, 이 강의 책에서 한번 필기했죠. 그 다음 블로그에서 한번 싹 머리에 넣었죠. 그리고 3 연표로 정리하면서 머리 넣었죠. 그 4번 7일 기적 영상 보면서 필기했죠. 싹 머리에 싹 스며듭니다. 싹 스며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 70% 거의 싹 스며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30%는 어디서 채우냐? 바로 이 문제집들로 나머지 30%를 채워줍니다. 이 문제집들을 70%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 한 60점 정도 나오실 겁니다. 한 50점, 40점 나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시기에는 좀 아쉽다는 점. 이제 문제집을 또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시대별 기출 문제집이랑, 저는 시대별 기출 문제집이랑 기출 500제 이렇게 두 권을 샀기는 합니다. 이게 뭔 책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출 500제는 싹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기출을 싹 다 모아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대별 기출 문제집은 뭐냐? 딱 시대마다 문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삼국시대 문제 100문제, 신라시대 문제 100문제, 고려시대 문제 100문제, 조선시대 문제 100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제집으로 공부를 한다면 한 챕터마다 공부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점. 시대 불안형이신 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 시대 때는 이 문제는 꼭 나오겠구나, 자주 나오구나,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실 수 있고, 기출 문제집은 시험 대비로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출 500제로 풀면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진짜로 실제로 나오는지를 좀 체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대별 기출 문제집 책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불안하신 분들, 시험 치실 때 불안하신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기출 문제집 500제가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문제입니다. 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기출 500제랑 시대별 문제집 두 개 차이가 보십니까? 언급하고 4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기출 500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출 문제 500제를 나는 종이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종이로 푸는 거 내 스타일 아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한국사 어플 올려드릴게요. 한국사 어플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 어플은 이제 지하철에서 풀 수도 있고요, 뭐 버스 타면서 풀 수도 있고, 점심시간 때 풀 수도 있고요. 언제든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풀 수 있으니까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어플을 시험 한 3일 전에 막 몰아서 사용했는데, 저랑 같이 한국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되게 편하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워낙 좀 고리타분하고 종이 좋아하고 이런 거 손으로 써야 약간 제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라,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저 기출 500제를 사가지고 손으로 딱 매기고 틀리는 거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플은 틀린 문제가 맞는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한 문제가 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근데 틀린 문제 그리고 맞는 문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 쫙 나오는 거가 저는 좋기 때문에, 그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는 냄새가 좋아서 이런 거 푸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제가 하지 않았던 거는, 저는 다른 사람의 요약본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되게 정말 글씨 예쁘신 분들이랑, 그리고 한눈에 예쁘게 정리 잘하시는 분들, 꿀팁만 막 잘 적어주시는 분들, 자신만 딴기법 적어 와서 요약본 만들어 주신 천사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요약본을 보고 느낀 점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그분에게는 딱 알맞는 요약본이 정말 확실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했으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거의 답지입니다. 완벽한 답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제3자가 봤을 때는 예쁘지만 자기에게 알맞는 요약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어지는데, 저는 저만의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고구려 왕들 있잖아요. 고구려 왕들 정말 많거든요. 고구려 왕들 많은데, 이 고구려 왕들이 저는 뭐 이렇게 앞에 적어놨는데, 동태고동 미원소 광장,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적어놨거든요. 동태고동 미원소 광장. 이게 뭐냐? 동명성왕,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원왕, 소수림왕,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앞글자를 따거나 중간글자를 따서 제 암기법대로 왕들의 이름을 딴 걸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로 저만의 왕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옹고 근침 비계 무성무의, 옹고 근침 비계가 되게 무성무의하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냥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안 돼도 그냥 만듭니다. 이게 뭐냐? 온고 근침 비계 무성무의는 온조, 고이왕, 근초고왕, 침리왕, 비류왕, 계루왕, 무령왕, 성왕, 무왕, 의자왕, 이렇게 왕 앞글자를 따서 암기했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그렇고, 신라도 여기 적혀있는데요. 박혁거세, 뇌물마리간, 집업진, 중간에 김춘추도 중요한 인물이어서 김춘추라고 적었고요. 그다음 매기, 매소성, 기벌부터 이렇게 물마리간, 집업진, 지석진 선생님,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앞글자를 따고, 집업진은 또 이제 여기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거든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왕을 기억을 해줍니다. 되게 사소한 걸 쓰는데, 고려시대 때 이제 이렇게 정방, 서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방이랑 서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방, 서방을 갑자기 정방, 서방이 뭐냐 하면 기억이 안 떠오르거든요. 이럴 때 정서방, 이런 식으로 외우고 했습니다. 이 고려시대 때 삽입 종묘가 많거든요. 고려시대 때 이렇게
계층들의 사회 동료가 왔는데 이거 하나를 또 외우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김만 선생님들이 나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김보당, 조기총, 망이 망설이에 난, 김삼 유심에 난, 완전히 난인데 이제 김만. 왜냐면 이것도 순서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만 이런 식으로 저만의 암기법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공부 메이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공부 메이트가 뭐냐고 여쭤보신다면 주변에 같이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좋고요. 그런 여건 되시면 좋고 나는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계기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공부 메이트는 제가 당시 인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인턴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 포함해서 네 분이 총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이서 뭐 스터디 한다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68회 풀어봤냐, 이 문제 어렵더라, 이 문제 같이 해석해보자 이런 식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68회나 뭐 67회 풀어보고 기출 풀어보고 점수 몇 점이냐 이런 식으로 공유했고 또 자기는 67회에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는데 이런 암기 방법이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했었기도 하고요. 사실 단톡방이나 이런 메이트가 있어서 점수가 획기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제가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끈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단단하게 힘이 되어줬던 팬이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팬을 만들어서 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기를 만들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기는 어떤 계기를 말씀드리냐면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한국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도 분명 좋지만 한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사 공부를 해야겠다.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 심각한데 문제가 있는데라고 딱 느꼈던 지점이 지하철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선동여왕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동여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뭐 비하인드 썰 같은 거 풀면서 근데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선동여왕 어느 시대 왕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시시라? 이런 식으로 대충 말씀했던 것 같은데 그때 딱 아시더라고요. 상대방이 구글 쳐가지고 선동여왕 통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딱 느낀 게 한국사 공부하면서 딱 왕 이름 보고 어느 나라 왕인지 어느 시대 왕인지 정도는 딱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여야 뭔가 한국사 공부를 좀 핫했다.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서 뭔가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 딱 느꼈어요. 한국사 공부를 해야겠다. 이 딱 지하철 선동여왕을 무슨 어느 시대 왕이라고 딱 얘기를 못했던 그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왕이라고 딱 못했던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딱 공부를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저만의 꿀팁. 채팅 선생님께서 40강 강의를 하시면서 그 여행지를 추천해주고 여행지를 적어주거든요. 연인이나 뭐 친구나 같이 이 여행지를 가봐라. 그래서 제가 강의마다 다 적었는데 8강에는 여기 가보라고 하시고 15강에는 여기 가보라고 하시고 20강에는 21강에는 이렇게 가보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강의만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는데 보여드려야겠는데 이렇게 강의마다 선생님께서 가본 지역에 대한 그 썰도 풀어주시고 요 유적지가 되게 예쁘다라고 말씀 해주시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이런 강의 중간중간 아이템들, 이런 꿀 아이템들을 선생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한능검 시험 끝났을 때 그런 여행지 도장 깨기 하면서 다니는 그런 이미지 상상하면서 한능검 준비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5번째로는 저는 제가 약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리에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문화유산이 어떤 곳에 있다 이런 게 너무 약해요. 경주 정도 말고 그 이외의 지역은 너무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리에 어떤 유산이 있다 이런 거를 연결하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한정적인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부분을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다 맞춰가겠다라는 컨셉으로 공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단기간으로 준비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장기간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사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면서 조금 그 한국사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암기하는 거 말고 프로슨 글을 읽고 싶다 했을 때 저는 이런 역사적인 책들을 읽었거든요. 이제 채택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도 있고 그 다른 역사가 선생님 분들이 쓰신 재밌는 책들 많으니까 그런 거 읽으시면 좋고 한국사 만화책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호기심을 잘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좋은 성적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83점으로 1등급을 맞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려드릴 텐데 제가 총 과거에 2번의 결시가 있었고 최근에 72회 시험을 보기 전에 71회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59점으로 낙방을 했습니다. 3등급도 안 받죠. 그런데 이런 성적에서도 불구하고 83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시험 하루 전날까지도 친구들이 이제 일주일 전날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러면 나 지금 한 7년 공부했어. 이러고 한 5일 남았을 때 어디까지 공부했어? 나 통신에 왔어. 이러고 이제 한 3일 정도 왔을 때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러면서 나 이제 뭐 다 와가 이제 고려 정도 왔어. 이랬거든요. 3일 전날 고려 조선 공부하고 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한 공부만큼 얼마나 깊이 꼼꼼히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적이 당일날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날에 꼭 전야제를 꼭 봐주세요. 태성 선생님이 영상 이렇게 하루 전날 이제 태성 선생님께서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험에 나올 거 쪽집게 영상을 올려주시거든요. 그거 꼭 보시고 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봐가지고 한 5문제는 더 얻어서 맞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꼭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진짜 끝나기 전에 한번 꿀팁 드릴게요. 저는 제가 맨 마지막으로 나갔거든요. 그 시험 시간에만 제발 온전히 그 시간 다 쓰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저는 1분 전에 찍은 문제가 맞았거든요. 계속 고민하다가 두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찍은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1분까지도 뭘 찍을지 되게 끝까지 고민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또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찍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기 전이랑 하는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거 왜 나는 그 이전에 것들을 왜 계속 까먹고 내가 공부했던 거를 왜 계속 리셋이 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맴도는 느낌이 들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단계별로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 사실 반복만 정말 살길이거든요. 반복해서 보시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보시면 머릿속에 진짜 사르르 녹아 있거든요. 그거를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적 얻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시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저희 힘을 드리겠습니다. 83점으로 턱걸이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턱걸이 넉넉히 1등급 선생님들은 넉넉히 1등급 받으시기